어떻습니까? 이게 맞아요. 종양내과는 좀 의사분들께 좀 아유, 저희도 이 종양내과가 네. 좀 기피하는 과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좀 환자분들도 중환이 많고 좀 어려우신 환자분들도 예, 예. 많고 아무리 치료를 잘 해도 결국에는 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이 저희 과를 전공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과 속의 흉부외과라고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아, 정도의 여기는 또 네. 종양내과는 내과 쪽의 흉부외과입니다. 네.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뭐 개업을 할 수 있는 과도 아니니까 뭐 아주 크게 뭐 경제적인 보상을 누리는 과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없는 항암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이 종양내과를 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원래 담배를 좀 많이 태시기는 하셨는데요. 이제 굉장히 건강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폐암을 이제 처음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재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는 뭐 암에 대한 치료법이 뭐 마땅한 게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수술도 좋아지고 약도 많아지고 뭐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발되고 나서 그러고서는 별다른 치료도 못 받아보시고 그냥 돌아가셨었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아직도 좀 잊혀지지 않는 거는 돌아가시기 한 달쯤 전이셨는데 그때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폐암이 이제 뼈로 전이 되고 뭐 이러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셨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통증이 너무 극심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통증 때문에 막 견디지를 못하셔가지고 어느 날은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제 손을 잡고서는 너무 아파서 절절 매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그거를 보는데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를 그냥 악물고 입 안에서 그 빠그락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 통증을 꼭 참으시면서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진통제를 조금 충분히 썼으면 그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진통제를 많이 쓰지도 않았고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그러면은 아유 그거 뭐 당연히 아프지 그 정도도 안 아프려고 약간 그러던 시절이어가지고 그게 참 아직도 마음속에 한으로 많이 남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에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공부도 잘 안 되고 마음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아버지 안 좋으신데 오늘 병문안이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침대에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침대에 이름이 다 빠져 있고 그래서 옆에 환자분한테 저희 아버지 찾아왔는데 자리가 바뀌었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오전 돌아가셔가지고 영안실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죽음을 이제 처음 접하고 나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죠. 지금은 좀 약간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안 좋았었다는 거를 제가 알았었더라면 공부를 하는 대신에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 같고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랑 추억을 많이 못 만든 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좀 환자분들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좀 많이 대면을 좀 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또 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저희 병원에 임종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정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께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1인실을 좀 개조해 놓은 방이에요. 이게 2인실이나 뭐 6인실 이렇게 다인실에서 돌아가시면 이제 가족들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임종이 임박해 오면은 이제 임종방에 이제 모시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없는 특수한 스피커 같은 게 좀 큰 게 있어요. 좀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으면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틀어놓으면은 환자분들께서 좀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면서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임종방 회진이 되게 좀 분위기가 무겁거든요.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회진인데 한 번은 갔는데 환자분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이제 혈압도 얼마 안 잡히고 이제 한두 시간 못 버티고 돌아가시겠구나 이랬는데 그 옆에서 스피커 음악이
계속 무슨 트로트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땡벌 막 이런 노래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혹시 이렇게 음악을 꼭 이런 음악을 틀어놓으신 이유가 있냐. 네. 그랬더니 양말 공장을 평생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셨던 분인데 네. 나훈아, 송대관 이런 트로트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노래를 옆에다가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땡벌을. 네,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보니까 저는 그 땡벌 가사가 네. 그렇게 슬픈지 몰랐어요. 이 땡벌 가사가 그런 거예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뭐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뭐 네. 이러는데 진짜 그분이 오랜 동안 지치신 것 같아. 30년 동안 양말 공장을 하시면서. 뭐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이러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승 가시는 마지막 길이 좀 추우실 수 있겠다. 야.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한참을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임종방에서 보호자분하고 같이 이제 좀 부둥키고 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이게 땡벌이라는 노래가 사실 또 네. 그렇게 해서 들으니까. 네. 그러네요. 예. 가사가. 네, 근데 진짜 그분은 그러네요. 그 자기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좋아하시는 노래가 뭔지를 가족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가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때 힘들어 하시고 힘들 때 어떤 노래를 잘 들으면 모르죠. 기운나 하시고 네. 이런 거를 잘 모르시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 음악을 조금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주시라 그러면은 뭘 틀어야 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가족분들이 아버님에 대해서 잘 알고 아버님을 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보내드렸었던 바람가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저희들은 기적이라고 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혹시 좀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특히 있어요? 이제 저희가 환자분 보면은 이제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열도 나고 이제는 진짜 하루 이틀 못 버티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회진을 하고 나왔는데 그런 상태로 며칠씩을 좀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버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도 이제 30대 후반의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네. 계속 안 좋기는 하는데 임종이 지연이 되고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병실 문이 이렇게 쪼로로 열리더니 애들이 2명이 오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애기들이었었는데 네. 아빠가 그렇게 안 좋았었던 거를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같이 이제 아빠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그랬었는데 애들이 이제 오자마자 1시간 있다가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기다렸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정말 뭐 애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애들을 보고서는 떠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러셨었던 거 네. 아닌가 싶은데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과학으로 설명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제 짐작만 할 뿐인데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좀 사는 게 좋은지에 그 대해서. 질문은 참 네.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환자분들 뵐 때나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당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한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요 생각만 해도 되게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가령 제 환자분들 중에서 폐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근데 내가 예전에는 정말 숨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제 느꼈었는데 막상 암에 걸려보고 이제 숨이 차 보니까 숨을 쉰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건지를 몰랐다.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다는 맞아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부모님 같은 경우도 너무나 당연하게 부모님이 늘 있어 왔으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나랑 같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하고
언젠가는 나보다 먼저 떠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보면 아마도 부모님을 보는 관점이나 시각 같은 게 좀 달라질 거예요. 갑자기 이제 주름살 같은 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도 시작할 거고 허리가 굉장히 좀 굽어 있는 것 같다는 게 이제 느껴지기도 시작할 거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삶도 많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바뀌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네. 저는 그 교수님이 지금 하신 얘기 참 그 와닿습니다. 예, 그 당연한 것은 없다. 다리 한쪽만 다쳐도 샤워하거나 돌아다니기 얼마나 힘듭니까? 네. 막상 내가 당연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오 사랑 참 무서워라 기나긴 날이 지나도 전 그 자리에 시간이 멈춰버린 채로 이렇게 버젓이는 사람 널 그리워하고 있으니 또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예, 그러시네요. 이게 좀 저 뭐 처음 뵙고 실례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흉부외과의 최고 권위자 선생님이시라고 해서 제가 그린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약간 달라요. 약간 개구쟁이 선생님 같아요.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 좀 더 유쾌한 선생님이신 것 예, 같아요. 약간 좀 개구장이 선생님. 예, 혹시 선생님 별명 같은 거 없으세요? 별명이요? 옛날에는 똘똘이 스마프였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있다. 약간 그런 느낌, 네네네. 개구쟁이.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남병원 흉부외과 중에서 심장하고 대동맥을 다루는 송석원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말 그대로 진짜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너무너무 그 예민한 곳 아닙니까, 오늘은? 참새가 왔다, 참새가 왔어. 네, 가! 떨어진 토크 주술라고 뭐 하는 거야? 참새가 왔어. 아, 정말. 대동맥이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몸으로 보내는 가장 큰 혈관이고 이게 이제 파열 시 1시간 내에 사망을 하는 그러니까요. 10명 중에 6명이 도착 전에 사망을 한다고 그래서 흔히 몸속의 시한폭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고 하네요. 보통 대동맥 환자들은 자기가 대동맥 질환이 있는지를 모르세요, 평소에. 증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대동맥류라고 그래서 대동맥이 늘어나는 질환인데 이게 풍선처럼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5배 이상, 뭐 3배 이상 커져도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응급실로 앰뷸런스 타고 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대동맥류의 파열, 터진 거거든요. 스톱파이프가 터진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식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왜 그 대동맥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심장을 보고 흥분을 했어요, 제가. 야, 이게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야, 심장을 보고 흥분이 된다라는 게 이게 참 진짜. 뛰는 심장을 그때 만져봤는데 와, 이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저한테 너도 마음이 따뜻한 의사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 손을 이렇게 심장을 쥐어주면서. 장난 아니지? 저 흉부외과 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흉부외과 이 지원자가 1년에 한 분 정도래요. 그죠? 네. 강남스 흉부외과 레지던트도 4명 분이라고. 신촌, 강남 합쳐서 4분이에요? 4분. 여기 이 병원은요? 여기 지금 한 분. 1년에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는 분들이 1년에 20명. 전국에 20명. 네. 아니 근데 네. 이게 좀 참 재밌네요. 흉부외과 레지던트 시절 같은 과 간호사였던 아내분과 지금의 아내분과 6개월 연애 후 결혼하셨는데 아, 같이 근무하셨던 60여 명의 간호사 중 본인과 유일하게 싸우지 않은 간호사라 많이 움직이셨고 당시 이상한 의사로 소문이 자자해 주변에 계신 다른 간호사분들이 결혼을 말렸대요.
아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아, 이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보다 보면은 어려운 환자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환자들을 좋게 만들려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간호사들이랑 막 이렇게 트러블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60명의 흉부외과 중환자실 간호사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한 번도 안 싸운 친구가 있더라고요. 다 조금씩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는데. 좀 감정이 조금 상한 친구들 사람들이 남은 있는데, 59명은 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전화를 했죠. 예. 제가 먼저 이제 간 거죠. 예. 그래서 만나고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근데 6개월 만에. 하여튼 마음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역시 그 좀 유일하게 트러블이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되돌아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잘 맞았나 보다. 아니 그 결혼했을 때 나머지 59분의 간호사님은 어떤 엄청 말렸죠. 다 뜯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지금. 어제 제정신이냐? 지금은 제 와이프가 저의 유일한 친구이기도 하고 저의 모든 생활을 100% 파악하고 있는 동료이죠. 아 그러네요.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수술이 성공하면 몰라도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호자분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막 참. 뭐 어떤 심정일지가 너무 궁금해요. 대동맥은 특히 전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망률이 3%라고 하지만은 작년에 우리가 400건 정도의 대동맥 수술을 했는데 3%면은 한 10몇 명이 돌아가시는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많았어요. 이 환자가 내가 수술하지 않았고 나보다 훨씬 더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의사가 수술했으면 살았을 환자인데 내가 수술해서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자 앞에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보호자들도 환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너무 그런 것들이 힘들었죠. 아유, 참 뭐 또. 예. 2008년도 처음 와가지고 복부대동맥류 파열 환자가 4명이 연달아서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4명이 수술하는 족족 다 돌아가셨어요. 저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외과 의사로서 이제는 수술을 하면 안 되나 보다. 와, 지금은 내가 5번째 환자를 수술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예요. 또 돌아가실까 봐. 또 내 손으로 이 환자를 보낼까 봐. 기도를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환자 손 잡고 제발 좀 일어나세요. 근데 그 환자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수술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정말 가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환자들이 회복돼서 가시면 너무 좋죠. 환자한테 고마워요. 환자분한테 잘 살아주셔서 잘 회복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과 의사가 수술하러 들어갈 때 스크럽이라고 그래서 손을 닦거든요. 네. 한 5분 정도 이제 손톱부터 다. 외과 의사가 손을 닦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 행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닦으면서 그럼 5분 동안 뭘 하냐 많은 생각을 이제 혼자 하게 되거든요. 내가 좀 살렸으면 좋겠다. 기도도 하고 내가 이 모든 심장, 모든 혈관을 다 고칠 수 있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의 이 손길 하나에 이 진짜 환자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이게 진짜 한편으로는 떨리고 네. 긴장되고 이런 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혹시 뭐 오늘 공통 질문으로 저희가 좀 드리는 질문인데 네. 말이죠. 1년간 휴가가 주어진다면 네. 뭘 하고 싶으세요? 월급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예, 그대로 얼마 나와. 그대로 나와. 그럴 리가 이 있나? 얘기를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오늘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제일 좋아하세요. 당장 오늘부터 스타트입니다. 예, 스타트. 전 세계 여행 갈 것 같아요. 전 세계 여행. 네. 제가 가본 나라는 다 우리 무슨 학회, 흉배과 관련 학회들 그런 것들 때문에 간 거지. 네, 신혼여행도 제주도 갔거든요. 그래서 여행으로 정말 여행으로 한번 콜 없는 세상에서 콜 없는 세상에서. 네. 아. 콜 없는 세상 정말 그립죠. 혹시 선생님 이거 뭔지 아시죠? 아 네. 와 오랜만에 보시나요? 삐삐 아니에요 삐삐? 삐삐. 와. 만약에 어떤 콜이 온다면 응급 콜이 아니고요. 정말 어떤 메시지가 이곳에 왔어요. 메시지가. 받고 싶은 연락. 네. 이제 응급 콜은 이제 네. 힘드시니까. 저는 여기 메시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흉배과 이번에 지원하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아이고야. 제가 여기에 무덤 갈 때까지 여기에서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친구의 콜? 그런 메시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진짜 오죽하면은 네. 그분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 있습니까? 그럼요 있죠. 어떻게? 다 챙겨주죠. 아, 진짜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다 할 수 있어요. 진짜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말. 현실로 돌아오셨군요. 그럼요. 순간 저쪽에서는 뭐 상상의 나를 펼치다가 형을 보자마자 할 수 있는 만큼. 갑자기 현실이,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해줄 수 있으면 그럼요. 그 정도로 간절하다는 얘기예요.